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1년 중 덥다고 꼽히는 세 번의 복날이죠. 복날 중에 중복이었습니다. 뜨거운 더위만큼 시장도 뜨거우면 참 좋을 텐데 바라는 만큼 활활 타오르지는 못하고 시장도 아마 좀 더위에 지친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이어질 FOMC부터 또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라는 직사광선을 잠시 좀 피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2,410선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나마 좀 업종별로 봤을 때 현대건설의 실적 호조 소식에 건설업종이 강했고 또 펄프값 상승으로 인한 종이목재 강한 흐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좀 꾸준히 계속해서 사주면 참 좋을 텐데 기관과 함께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포착됐고 코스닥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거래대금 활발하지 못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참 그러면서 지루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좀 추가 하락이 없었다는 데에 위안을 삼아 볼 수 있었던 오늘 시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좀 탄력을 세게 받아서 신나게 올라가주면 그것만큼이나 또 힘이 불끈 솟는 보양식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마음처럼 쉽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여러분의 지친 계좌의 기력을 제대로 보충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영양 만점의 시장 이야기 가득 준비해 왔으니까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장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FOMC, 원전,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재지, 실적주 이렇게 5가지 키워드 준비를 했습니다. 실적 시즌이라는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또 미국의 굵직한 기업들의 성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시장이 더욱더 대기 모드 상태를 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 한번 전망해보고 또 전략까지 미리 챙겨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죠. LG화학이 제너럴모터스에 배터리를 공급했었는데요. 그렇게 공급받았던 배터리를 탑재했던 볼트 EV 차량에서 화재가 또 잇따라 발생을 하면서 제너럴모터스가 14만여 대 차량을 리콜한 바 있습니다. 이 리콜 비용과 관련한 공시가 또 오늘 발표됐는데 이 발표 이후에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둘 다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흐름대로라면 악재 해소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건지 또 당장 내일 앞둔 LG에너지솔루션의 보호예수 물량 해제권 또 이 이슈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또 짚어드리기도 했지만 또 관련 이슈 한 번 더 짚어드리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의 이슈 모두 다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키워드도 함께 숨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도 늘 채워드리고 있으니까 빠짐없이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 오늘 기준 수익률 한번 체크하고 가시죠. 먼저 중장기로 공략해드린 히든트랙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69%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대덕전자는 33% 넘게 가져가네요. SL이 33% 육박하는 모습 보이고 성우하이텍 24.22%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에서 단기로 공략해드린 종목입니다. 비덴트가 58.6% 탄력 챙겨가고 있고요. 또 이 2가지는 당일 공략해드린 종목인데요. EN코퍼레이션 5% 넘게 또 LB세미콘 6.6%의 탄력적인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단기부터 중장기 공략주까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방에서 타점까지 정확하게 잡아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2가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을 위한 이슈부터 종목까지 한번 지금부터 찬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힘차게 눌러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은 김재룡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환하게 웃어주시니까 네. 제가 또 시원해지네요. 오늘 오실 때 너무 더우셨죠? 예, 오늘 날씨가 엄청 덥네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보양식 좀 많이 드셨어요, 주말에? 네, 많이 먹었습니다. 네, 방송하려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요. 네, 많이 드셔야 먹었습니다. 돼요. 또 함께 해주셔야 되니까. 네, 네, 그럼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킴라이즈 투자그룹의 대표 전문가 김재룡입니다. 자,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살아나는 주식 격언이 있습니다. 자, 인기주만 쫓아다니지 말고 저평가 주식을 사 모으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실적 시즌에 딱 어울리는 격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 체크 후에 저평가된 주식 실적 시즌에 맞춰서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 저희가 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와 시원한 주식 플레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실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보내주시면 또 순차적인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밤에 또 큰 산을 넘는 날이니까 또 냉철한 마감 시황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전문가님의 선구안이 유독 네네. 필요한 날인데, 자, 시장 평가를 먼저 해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어제 마감된 미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양일간의 FOMC 회의를 앞두고서 혼조세로 좀 마감을 네. 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증시도 FOMC를 앞두고서 현재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 FOMC가 있고요. 그리고 뭐 신규 주택 판매 여러 가지 지표도 지금 발표가 아직 예상돼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다행히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세가 돼서 0.39%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혼조세를 보였지만 개인의 매수세로 0.0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가 좀 가장 좀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FOMC가 양일간이 정해져 있고요. 26일 날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있고요. 그리고 28일 날 2분기 GDP, 미국 국내 총 생산 지표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개 기업 중에 미국 S&P 500개 기업 중에 175개 기업들이 실적 발표에 있습니다. 자, 이 발표되는 것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폭이 확대될 걸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혼자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거에 대한 대응 전략이나 전술 같은 것도 제가 노란톡이나 혹은 방송에서 다 다루고 있으니까요. 같이 시청하셔서 같이 함께 하셔서 좋은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시장 큰 흐름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FOMC에 따라서 이번 주가 또 격동의 한 주다, 중요한 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또 FOMC에 따른 시장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75bp는 기정사실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제 관전 포인트는 뭐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폭이 아니라 언제 이 금리 인상기가 끝나느냐 이걸 또 관점으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언제 그 언급을 해주느냐, 힌트를 어떻게 주느냐가 그렇죠. 관건이냐일 것 같아요. 근데 힌트를 주긴 줄 건지가 또 관전이긴 할 것 같은데 뭐 줄진 모르겠지만 결과 전까지 우리가 어떤 스탠스로 있어야 될까, 이 부분을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대부분 뭐 기자회견에서 좋은 그런 팁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방향성이 어느로 갈 것인지. 근데 보다시피 지금 FOMC에서 금리 인상 0.75포인트 올린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증시든 한국 증시든 글로벌 증시들이 이미 뭐 선반영될 건 다 돼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정점이 어디가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양일간 FOMC 회의가 있는데, 자,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FOMC 어느 정도가 오를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0.75%인데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 발표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시장 방향성이
어느 방향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대응만 하시면 됩니다. 미리 예측하지 마시고 대응만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종목을 진입하고 있으면 수익권이면 변동폭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수익권이면 청산을 하시고 현금 확보를 좀 해두시고서, 그리고 또 비중 조절, 비중이 가장 중요했죠. 내가 좋은 타점이 왔어도 어떠한 비중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요. 그럼 비중 조절이나 이 대응 같은 것도 저희가 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하셔서 좋은 정보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정점이 어디까지냐에 또 관점이 중요한데,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FOMC 이후 시점의 흐름을 챙겨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리 예측을 하고 시장 전략을 세우기보다 대응을 하는 관점이 더 중요하겠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현금을 확보해두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후의 흐름을 또 어떻게 챙겨가시느냐, 또 어떤 전략을 세우시느냐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노란톡방에서 그 흐름들 다 챙겨 드릴 거고, 전략도 대응 전략 또 든든하게 세워 드릴 거니까 함께 들어오셔서 전략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슈 넘어가 볼 텐데, FOMC 말고도 또 큰 이벤트들 줄줄이 있습니다. 실적 발표 관련해서 당장 오늘 밤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있고, 뭐 내일 모레인가요? 네네. 애플과 인텔도 네네, 발표가 맞습니다.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전략을 포트를 수정해야 될지, 전략적인 수정은 뭐가 필요할지, 이런 부분들 점검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미국 기업들이 하나씩 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번 주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미국 S&P 500, 미국 상위 500개 기업 중에 175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오늘 발표된 게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요. 27일이죠. 메타,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이 28일 날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자, 이 아마존을 얘기를 들으면 아마존 같은 게 1분기 때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자, 2분기 때는 흑자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기업들 알파벳과 메타 그리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무래도 좀 실적이 좀 저조할 걸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아마존이 실적보이 좀 좋게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알파벳과 애플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저조하게 나올 걸로 예상은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오냐 적게 나오냐의 문제라는 거죠. 네. 자, 아마존이 실적이 높게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 때 7년 만에 적자를 했지만 2분기 때는 흑자 전환 성공할 걸로 보고 있는데, 그 흑자 전환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럼 당연히 주가가 크게 상승하겠죠. 그쵸, 상승하겠죠. 반대로 애플 같은 경우는 적자를 기록할 실적이 줄어들 걸로 보고 있는데, 줄어드는 폭이 적거나 혹은 오히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다면 당연히 주가 크게 오르겠죠. 네. 이랬든 어떻게 컨센서스보다 더 높게 나오냐 낮게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국내 기업의 연관성 있는 기업들을 쫓아서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해서 국내 기업들이 실적이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발표된 이후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반응이 보여지는지에 따라서 움직여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에서는 대응이 중요하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랑 같이 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부분 역시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또 이후에 또 계속해서 실적 발표 이후에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애플 관련해서도 그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올 거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여전히 사실 좀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팽배한데, 사실 전문가님은 반도체 업황을 좀 긍정적으로 늘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좋아질 수 있을지 좀 구체적인 모멘텀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 처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무려 그 규모가 68조 원 정도인데요. 그럼 68조 원 정도가 지금 지원법이 생긴다는
것은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 자,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이 국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 28% 정도를 차지하면 당연히 우리 국내 업체, 이 반도체 업체들도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 통과가 되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가능성이 매우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3나노 반도체 첫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수율 면에서 어떠한 수율을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도 보게 된다면 이 법안 통과가 우리 이 반도체 업황 쪽에서는 오히려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게 좀 농후하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단기적인 탄력을 가져가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반도체에서 기회로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또 큰 모멘텀으로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말씀을 해주셨고, 삼성전자의 3나노 반도체 양산 또 같이 또 구체적인 모멘텀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기회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또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가져갈 수 있는 전략 노란톡방에서 또 확신 있게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실적 시즌이니까 지금 당장 또 전략적으로 또 탄력 있게 챙길 수 있는 실적주가 있다면 어떤 섹터 있을지 한번 마지막으로 실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어떤 섹터 관심권에 두면 좋을까요? 이번에 현대기아차 실적이 아주 참 좋게 나왔죠. 그렇죠. 네, 그리고 현대기아차는 또 친환경차에서도 점유율을 점점 높여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 관련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을 조금 실적 시즌에 맞춰서 좋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 미디어, 좀 더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그 음식 업종들도 실적이 좋게 날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해서 본다면 분명히 단기적인 관점,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거의 다 한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그중에서 반도체, 미디어, 또 자동차, 음식료 업종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광범위하다고 느껴지시지만 그래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세세하게 전략 챙기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고요. 자,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저희가 LG 에너지 솔루션 물량주의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슈를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당장 내일로 또 이 이슈 다가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내일 4조 원대 매물 폭탄이 나올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네. 보실까요? 내일이죠. 내일 락업 해제가 보유해수 물량, 락업 해제가 풀리는 물량이 996만 주입니다. 4.26%에 해당하는데 한 4조 원에 육박해요. 오늘 종가 기준에서. 오늘도 LG 에너지솔루션은 상승 마감을 했어요. 네. 0.77%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 코스피 거래대금이 평균 6조 원대입니다. 만약에 4조 원이 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너무 정말 큰 비중이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나게 시장이 크게 변동폭이 나타나겠죠. 네,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살짝 네네. 들고. 네, 그렇게 다 풀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 기간이나 외인 물량, 내일 락업 해제되는 물량들이 이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됐을 때 한 줄에도 더 받기 위해서 좀 길게 잡았어요. 6개월 보유해수 물량을 잡았는데 현재도 30% 넘게 공모가 기준 30% 넘게 수익 중이라 내일 락업 해제된다고 해서 전체 물량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일부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버행 물량 때문에 주가가 하락은 할 수 있습니다.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기회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오히려 주가 크게 밀릴 때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사놓은 것도 괜찮고요. 지금 홀딩하신 분들은 내일 하락하면 좀 가슴은 아프겠지만 그래도 홀딩하신다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성장 모멘텀이나 재무 구조, 그리고 글로벌 위치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 같고 내일 락업 해제 물량은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걸로 보입니다. 네. 또 내일 갖고 있는 이슈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이슈일 수밖에 없다. 또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관점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또 관련 이슈가 리콜 관련 공시가 있었는데 그 제너럴 모터스죠. 그 GM에 공급했던 배터리 관련해서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50%씩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LG화학과 또 LG에너지솔루션이 반등을 했는데 뭐 반등을 했다라는 건 결국 악재 해소로 본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반반씩 하기로 했죠. 2조 넘는 걸 반반씩 하기로 했고 이미 작년에 충당금으로 7천억이 반영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미 결론이 났잖아요.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 리콜 사건이 터지자마자 당연히 주가는 많이 흔들죠. 많이 내려갔죠. 내려가고 이미 선반영됐고 이미 결론된 것은 이제 악재가 이제 해소됐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LG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도 현재 기업의 가치, 밸류에이션 쪽으로 봤을 때도 저평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이 있을 걸로 보니까 뭐 크게 악재는 이젠 해소됐다. 이제 상승할 일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나왔던 공시로 인해서 이미 또 선반영된 이슈들이 해소가 됐다. 악재 해소가 됐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또 더더욱이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이런 2차 전지 셀 업체 같은 경우에 또 지켜봐야 되는 관점들이 계속 있죠. 이 관련 종목들 계속 전략 챙겨 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든든하게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또 사실 전문가님이 또 긍정적으로 늘 뷰를 주시잖아요. 네. 오늘 그래서 또 이 이슈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관련 이슈인데 에코프로가 저희 히든트랙 종목이기도 합니다. 6월 17일에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18% 가까운 수익 내고 있는데 오늘은 좀 하락세가 짙었어서 좀 18%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전환 청구를 하루 앞두고 오늘 하락세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전환권 청구는 뭐 크게 시장에서 뭐 악재로 받아들일 건 아닌 것 같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참 많은 업체입니다. 에코프로 뭐 수직 계열화가 됐다고 하죠. 에코프로 BM도 있을 것이고 2차 전지 양극재를 비롯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럽으로 진출한 유럽에 공장이 있습니다. 진출한 그런 업체입니다. 당연히 실적도 되게 좋고 모멘텀도 엄청나게 좋은 그런 업체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한번 기업 분석을 한번 볼까요? 기본적 분석 그 재물을 보게 되면 자 매출액 보세요.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년도에 8천억, 21년도에 1조 클럽이 들어오죠. 그리고 2022년도는 어떤가요? 무려 3조 6천억입니다. 무려 145% 전년 대비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23년도도 마찬가지죠. 25년 어떤가요? 우상향으로 폭발적인 매출액이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증권사에서도 한 11만 원대 정도가 목표 주가를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인 89,600원은 너무나도 저평가이다. 회사 밸류적으로 너무 저평가인 상태고 충분히 레벨업이 할 수 있는 그런 주식 가격이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희가 히든트랙 종목으로 생방송에서 저희가 공략 종목으로 드린 종목입니다. 자, 차트를 보다시피 저희가 이날 들었습니다. 6월 17일 날 들었는데 현재 주가는 어떤가요? 주가는 한번 주가 조정받고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차트상 위치, 자 기업의 밸류에이션 쪽으로 봤을 때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저평가인데요. 차트상도 보면 저평가라는 거죠. 보다시피요. 자 1년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어떤가요? 차트상 위치가 고가가 여기고요. 저가가 여기겠죠. 자 적정 주가가 요 라인입니다. 10만 6천 원 정도. 증권사에 제시한 11만 원대 근방이 이 적정 주가 라인인데 현재 주가는 89,600원이 충분히 주가가 현재로서 차트상 위치 저평가고요. 기업의 밸류적으로 봤을 때도 저평가고 성장 모멘텀으로 봐서 저평가고 수직 계열화이고 유럽의 공장까지 갖고 있는 업체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컨센서스 보다시피 매출액이요 엄청나죠. 이번 연도 전년 대비해서 145% 증가할 걸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후년도 23년도 마찬가지고 24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길게 장기적 관점으로 홀딩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늘 히든트랙 종목을 이런 든든한 종목들 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이 에코프로
그 경우에는 이슈가 있었지만 이 이슈는 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이슈로도 해석을 해주셨고요. 또 현재 너무 저평가된 상태다라는 관점 주셨고 또 계속해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에코프로 계속해서 전략 세워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타점까지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전주 관련 이슈인데요. 한수원이 또 이르면 8월 중순쯤이죠. 이집트의 원전 사업 수출 계약을 최종적으로 맺을 거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13년 전에 있었던 아랍의 그 바라카 원전 이후에 수조 원대 수출 계약이 또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원전주 전반에 이제는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라는 이런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는데 또 전문가님이 원전주 네, 원자력을 또 에너지 쪽에서 늘 1순위로 원픽으로 네, 꼽아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을 보여줬던 날에 소형주가 또 탄력을 많이 보여줬는데 네. 이런 탄력적인 소형주를 봐야 될지 아니면 좀 무겁지만 안정적으로 가는 대형주 쪽을 봐야 될지가 또 고민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쪽을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팁을 주실까요? 하반기 때 가장 주목해야 할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원전입니다. 네. 예전에 뭐 바라카 수주할 때는 전체적인 그 수주를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러시아 경쟁사의 일본 하청 부분을 수주를 한 건데 그것도 수조원 때에 이른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납품되는 부품들은 다 국내 부품들이 납품될 걸로 예상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히 성장 모멘텀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변동폭이 크게 움직일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형주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소형주 쪽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 종목에 대한 힌트는 저희가 조금 더 잠시 후에 플레이리스트로 힌트를 더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한 번 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지주를 볼까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뜨겁게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펄프 값이 또 오르면서 관련주가 오늘 함께 강하게 올랐는데요. 전쟁 리스크나 뭐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이슈도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펄프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사실 이게 또 잊힐만 하면 얘기가 나오고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이 펄프 가격이 이제 추세 상승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뭐 제지 가격이 톤당 1,000달러를 돌파했다. 연고점을 세렸었다. 월간 뭐 1,000달러 돌파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근데 급격하게 많이 올라갔죠. 네. 마치 예전에 에너지나 혹시 곡물 가격이 크게 상승한 거랑 좀 비슷한 흐름인 네.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상승했다고 해도 지금 단기적으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받은 위에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제재 관련주들이 대부분 좋은 기업들도 있지만 재무가 좋지 않은 기업들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 선정 과정이 가장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급등한 종목들을 찾아가지 마시고 좀 안정되고 재무가 탄탄한 그런 종목들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저희가 그런 종목들 많이 안내하고 있으니까 저희랑 함께 하시면 좋은 수익률 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일시적인 부분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나 이런 원자재 관련주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 전략 챙겨가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곡물 관련주, 뭐 에너지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들은 또 전략 챙겨가시는 게 워낙 중요하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시장 흐름 체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아주 탄력적인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리뷰를 해드렸던 비덴트, 또 상한가 터치를 했었던 비덴트인데 오늘까지도 아주 엄청난 수익률을 담아내면서 58.6%라는 탄력을 챙겨가고 있는데요. 먼저 비덴트 한번 리뷰해보고 갈게요. 비덴트 먼저 리뷰 좀 해주실까요, 네. 전문가님? 자, FTX의 빗서미수 추진이 사실로 밝혀졌죠. 그러니까요. 네, 뭐 공동 경영을 할 것이냐,
다 넘길 것이냐, 네. 공시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비덴트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타범위 출자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빗썸 지분을 갖고 있는지 좀 봐야겠죠. 네, 좋습니다. 자, 빗썸 코리아 보이죠? 비상장 빗썸 코리아 지분을요 10.22% 갖고 있다고 공시가 돼 있고요. 빗썸 홀딩스죠. 빗썸 홀딩스를 34.20%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버크 스튜디오도 갖고 있네요. 10% 정도 갖고 있네요. 빗썸과 빗썸 코리아는 경영 참여 목적으로 출자 목적이 됐다라고 타범위 출자 현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대주주죠. 그러네요. 대주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수설에서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요. 네. 저희가 바로 이 구간이죠. 저희는 미리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구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 선제적 투자, 선취매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쌍바닥을 이룬 후에 한번 조정 후에 수급을 등반해서 현재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인수설이 확인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재료 소멸로 주가가 내려올 수는 있겠으나 지금 그동안에 수급량이 없던 수급이 느닷없이 큰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기 이하 관점으로는 충분히 주가가 조정받아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가장 지금 염려가 되는 거에 242평선이죠. 242평선을 돌파를 해준다면 그걸 지지 삼아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게 바로 비덴트라고 보시고요. 저희 노란톡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비덴트를 선취매를 하셨죠. 그래서 현재 58% 수익 중인데요. 맞습니다. 58.6%. 여러분도 이런 테마성이나 섹터 연결돼 그리고 재무 그리고 성장 모멘텀이 엮인 이런 종목들 수급이 들어와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혹은 오후에 저희가 노란톡에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같이 하시면서 좋은 수익률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덴트 리뷰를 해주셨는데 58.6%의 수익을 지금 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에 추가 상승분은 또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탄력적인 종목을 내일장에서도 여러분들 챙겨 가셔야 될 텐데요. 내일장 플레이리스트 저희가 또 종목 힌트 드린다고 했는데 아까 원전 관련주를 짚어주셨어요. 네네. 자, 오늘 원전 관련주를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 종목 안내해 주실까요? 네. 대규모 수주 때문에 원전 관련주 당분간 좀 들썩들썩 거릴 것 같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원전 관련주, 소형주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소형주에. 예를 들어 SGNG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간에 거래서 2만 주의 매수 물량이 좀 쌓여 있는데 이 물량이 좀 적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2만 주가 괜찮다고 한다면 내일 한 6%에서 7% 갭상승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형주, 원전 관련 소형주에 뒤따라오는 2등주, 3등주 연관된 주들도 당연히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타점 잡는 건 쉽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 내일 아침에 원전 관련 소형주들이 크게 움직인다면 저희가 좋은 타점 잡아서 저희가 노란톡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 소형주 종목까지도 콕 짚어주시면서 내일장 플레이리스트 또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에서 탄력적으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도 소개해 드렸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시장 흐름과 함께 이 종목의 수익 함께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마감 시황부터 이슈와 종목도 또 챙겨드렸고요. 지금부터는 히든 트랙 종목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원전 소형주는 또 플레이리스트 종목으로 내일 당장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될 단기 공략주라면 히든트랙 종목은 중장기 공략주입니다. 성장, 재무, 또 진입 자리까지 갖춰진 숨은 진주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이 든든한 종목 담아 가시려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지금부터 히든트랙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네네. 성장성부터 하나씩 한번 파헤쳐 주실까요? 네네. 자, 오늘 갖고 온 기업은요, 바로 업체는 글로벌 6위의 광고 회사입니다. 오, 광고 회사. 네, 경기 침체가 좀 되고 경기가 민감할 때 기업들은 광고에 돈을 많이 쓸까요, 안 쓸까요? 사실 많이 안 쓰죠? 그렇죠. 네. 지금 경기 침체가 된다고 하는 마당에 네. 제가 광고 회사를 갖고 온 게 좀 네,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경기 침체가 됐을 때 기업들이 경기가 민감하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됐을 때 광고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래서 광고 들어가는 비용들을 줄이게 돼 있는데 해당 업체, 오늘 광고 업체를 갖고 왔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당연히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네. 자, 이유가 있는데요. 다른 광고 업체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모기업이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아, 모기업이 현대자동차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모기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주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 삼성전자에는 제일기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LG전자는 HS 미디어, 어. 에드, 그리고 롯데에는 대웅기획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현대차 그룹에는 해당 기업이 있다는 거죠. 다 나왔네요, 다 아시겠네요. 벌써. 다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 매수 타점이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자, 해당 기업은 당연히 다른 광고 업체들랑 다르게 모기업이 현대차 그룹이라는 겁니다. 근데 현대차 그룹을 광고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인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업체 광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까지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오. 보시면 됩니다. 자,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이 광고 업체가 실적이 좋지 않았나라고 하겠지만요. 일단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출 보기면요. 전년 대비해서 전년 23% 증가한 1조 5천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도 1,357억으로 전년 대비 21.7% 증가했습니다. 자, 코로나 장기화로 해서 프로모션 물량이 감소인데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요. 모기업이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 및 전기차 라인, 그 아이오닉이나 제네시스에 대한 광고 비용 지출을 해서 해당 회사가 실적이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이오닉과 제네시스 판매량도 큰 폭으로 늘었죠. 친환경차를 비롯해서요. 바로 이 광고 효과, 해당 업체의 광고를 잘 만들어서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도 해봅니다. 자, 거기다 최근에는요. 해당 회사가 이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요. 자, 웰콤, 디퍼플, 스튜디오 레논을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는데, 자, 작년에 국내 퍼포먼스 마케팅 회사인 이 디퍼플을 인수를 했고요. 이 디퍼플을 인수를 했는데 당장 매출에 큰 이익을 되진 않겠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를 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웰컴과 스튜디오 레논까지 인수하면서 디지털 콘텐츠 제작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나가서 AR과 VR 같은 분야에서도 충분히 성장성을 가져가면서 매출의 다각화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인수합병을 잘하고 있으니까 해당 회사는 인수 합병, 그러니까 M&A 사냥꾼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기업 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매출의 다각화로 해서 폭발적인 실적까지 나올 기업 중에 하나가 오늘 갖고 온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올해 실적도 궁금하시겠죠? 올해 예상 컨센서스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조 6,600억 원으로요. 전년 대비 10.5%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490억으로 해서요. 전년 대비해서 9.6%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카타르 월드컵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광고 효과도 또 극도로 올라갈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말 기준 계열사 매출이 아니라 광고 쪽만 해도 33%의 매출, 그 높은 전년 대비 높은 광고 비중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앞으로 해당 회사가 지금 매출의 다각화 M&A를 통해서 실적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자동차가 나와요. 신차가. 예, 신차가 나옵니다. 네. 바로 그랜저 풀체인지. 저 봤어요. 보셨죠? 네. 참 이쁘죠, 차. 네, 예뻐요. 네, 그 광고를 다 도맡아서 해당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이오닉 6가 나오고 봤어요. 있죠. 네, 너무 이쁘죠. 아니 6도. 예뻐요. 네. 그 모든 광고를 해당 회사가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렇겠죠.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날 걸로 보고 있고요. 시너지 효과 난다는 건 실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요, PR이 10.9배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당 회사가 다른 광고업체에 봤을 때 이 밸류에이션 자체도 너무 낮게 형성돼 있어요. 3년 동안 PER이 15.6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거의 다른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50% 정도의 정도 저평가 상태라는 거죠. 이 저평가 상태는 아직 주식 가격이 너무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현금이 한 7천억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 회사가 미래의 먹거리 다른 회사를 뭐 인수합병하거나 혹은 회사에 갑자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어려움을 처했을 때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업황 회복과 함께 해당 회사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업체, 오늘 갖고 온 업체 여러분들 다 아실 수는 있습니다. 지금 초록색 검색창에 검색하셔서 아실 수는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 매수 구간과 비중이겠죠. 당연히 그것은 제가 노란톡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트랙 종목으로는 글로벌 6위의 광고회사 소개해 주셨습니다. 광고회사가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표적인 경기민감주로 꼽히는데 오늘 왜 이 광고회사를 가져왔느냐라고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이 회사는 다릅니다. 현대차그룹을 모기업으로 두고 있어서 광고 수주가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수주 확보가 돼 있고요. 최근 현대기아차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역대급 실적에 또 이 업체 광고가 톡톡히 일조를 했다는 점에서 실력이 이미 증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미래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 디지털 콘텐츠 분야로 매출 다각화를 확보했다는 점까지 성장성 충분히 갖췄다고 볼 수 있고 또 올해 11월에 있을 카타르 월드컵으로 가져올 광고 수익 또 현대기아차의 신차 발표까지 하반기에 있을 모멘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 모멘텀 모두 공략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매수 산타점 노란톡방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 한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재무제표 봐주실까요? 네,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자, 매출액 보면 2019년 대비 20년도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바로 턴어라운드 시작하죠. 20년도에 1조 5천억 정도 되고요. 22년도에도 폭발적인 성장, 전년 대비 31.3% 증가하고요. 영업이익 또한 24%, 전년 대비 24% 증가한 수치입니다. 당기순이익은요, 2019년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우하향하지 않고 우상향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1, 2분기 실적까지 나왔는데 2분기 실적 한번 볼까요? 2분기 예상 실적입니다. 매출액은 3,739억으로요. 전년 대비 7%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5% 하락할 걸로 보고 있는데 이는 컨센서스보다 조금 하해야 될 걸로 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신차를 바로 앞두고서 이 광고를 조금 줄인 것뿐이고 신차가 나온 이후에는 또 폭발적인 광고를 또 하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회사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내려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미리미리 담아둘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현금 흐름표 볼까요? 영업활동 현금으로 보게 되면요. 적자는 적이 한 번도 없죠. 돈을 영업활동 현금으로 빼서 돈을 잘 벌고 있고요. 투자활동 보게 되면요. 현재 어딘가 투자를 잘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다 유형자산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산업이나 혹은 미래의 먹거리 사업에 돈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무활동에서도 기업 내에서 돈을 잘 벌고 투자도 잘하고 그동안 빌려온 돈 잘 갚으면서 재무활동 현금으로도 잘하고 있고요. 밑에 현금성 자산도 현재 한 494억 정도 갖고 있으니까 뭐 이 현금 흐름표는 아주 탄탄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부채비를 보면 147% 정도 됩니다. 하지만 밑에 보면 유보율이요 8,000%가 넘습니다. 거의 뭐 건설사 수준의 유보율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만약 그럴 일 없겠지만 힘들어도 이 유보율, 회사 곳간안에 현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유보율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성장성 비율에서도요 해당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PER 볼까요? PER 보게 되면요 계속 저평가예요. 지금 2020년 11.1밖에 되지 않고 ROE 보세요. ROE 보게 되면 올해도 10%가 넘습니다. 이 말은 즉슨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만약에요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년에 1,000만 원하고 10%를 번다는 거예요. 해당 회사가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을 갖고 매년 10%씩
돈을 잘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든 재무제표가 해당 회사는 현재 재무제표 대비 저평가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을 미리미리 담아두어야겠죠.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할로 잡을 수 있는 매수 구간입니다. 그 매수 구간 제가 노란톡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무제표 또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3타점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입 자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 분석해 주시죠. 네, 너무 저평가입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봉은 주봉인데요. 주봉산 현재 바닥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내려오면서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트그룹에서 현재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장요태 이어진 하락 추세 끝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의 2022년도가 1조 6천억 원에서 전년 대비 증가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도 추세 하락이 자꾸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오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시그널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수급까지 들어왔으니까 충분히 반등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반기 실적 당연히 기대감이 크죠. 기대감이 크고 이 역시 마찬가지 증권사에서요. 해당 회사의 그 목표 주가를 7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4만 5천 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충분히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최근에 들어온 수급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승 패턴의 시그널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내려오면서 상승하려면 어떠한 중간에 상승 시그널을 좀 보여주거든요.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도 이런 기업들입니다. 차트 흐름이 내려오면서 상승 시그널 이렇게 상승형 패턴 시그널을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증권사에 예상하는 목표 주가인 7만 원, 9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매수 타점이겠죠. 그 매수 타점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 대응 전략, 치밀한 전략 제가 노란톡에서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주봉상으로나 일봉상으로나 또 하락선 끝에 위치를 해 있으면서 상승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무엇보다 하반기 실적 기대감까지 든든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분할 진입한다면 충분히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3타점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히든트랙 종목 요약 정리와 또 마지막 인사도 함께 해주실까요? 네네. 자, 제가 앞서 멘트, 오프닝 멘트에서 그랬죠. 밀짚 모자를 겨울에 사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밀짚 모자는 여름에 사서 이제 뜨거운 햇볕을 가려야 되는데 겨울에 미리 사놓자는 건 뭐냐면 저평가 주식을 찾자는 얘기거든요. 실적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실적 나올 컨센서스를 상회하게 나올 기업들이지만 현재 저평가인 종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우리가 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거 여러분 다 얻어오시고 싶으시면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저희가 저평가 주식도 다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트랙 종목 밀짚 모자 같은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글로벌 6위의 광고 회사인데 2분기에 더 크게 채워질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꼭 사둬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지금 사둬야 되는데 3타점으로 분할 매수하신다면 든든하게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에서 그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만 하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7777입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남겨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종목 함께 또 완벽하게 전략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종료 버튼 눌러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김재룡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 시에 참고하실 내용입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